여야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20대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갖고 이번 대선에 임할 예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동선대위원장 뛰시느라 바쁘시죠? 지난번 이제 경선 때 선관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보다는 예. 조금 시간이 그때보다는 납니다. 낫습니까? 예. 예. 먼저 이재명 지사요. 오늘 일정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 김혜경 여사가 새벽에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혹시 선대위에서 저도 뭐 언론을 알려왔습니까? 통해서 예. 받고 뭐 구체적인 경위나 좀 상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얼마나 다치셨는지 예. 그건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잖아요. 당에서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까? 각각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의견이 분분했습니까? 예, 저희 경우는 저는 홍준표 후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은 올라오는- 홍준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셨군요. 예, 올라오는 추세도 그렇고 예. 또 홍준표 후보가 제가 초선할 때부터 또 국회의원을 같이 했던 분이라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또 친분도 있고 예. 하여튼 저 추세가 또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한 호응도 받는다고 해서 예. 상당히 좀 그분이 유력하지 않냐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지난 대선 때와 홍준표 후보의 모습이 좀 다르던가요? 그 지난번 때는 굉장히 날세게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론조사나 지지도 조사하면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도 많이 처지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홍준표는 굉장히 날세고 예. 좀 말도 좀 험악하게 하고 아, 예.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 이번 경선 과정에 제가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니까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윤석열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정치 경험도 없는 후보고 여야 모두 중진 의원들이 영선 의원들 한 번도 국회 경험을 하지 못한 후보들한테 고배를 마셨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같이 다선 의원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예.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 또는 제 역할 못 하고 있다 이런 예. 날쌘 비판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또 그런 부분의 비판에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예. 또는 심지어 뭐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천한 분이 신상품 뭐 그런 경쟁에 와서 여야 간의 후보가 된 상황이니까 예. 기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대호각성하고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 윤 후보 선출 이후 지금 각종 여론조사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당은 좀 이재명 후보가 그걸 누리지를 못한 것 같은데 네네.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또 그 국민의힘도 그런 대선 후보를 뽑는 그런 그 컨벤션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좀 치열했잖아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후보 간에. 그래서 더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고 네. 좀 극적인 부분도 좀 작용을 했고. 네. 예. 여당 중진 의원이시고 5선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대 대선을 많이 보셨지 않겠습니까? 보통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컨벤션 효과가 또 사그라들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거품이 잔뜩 올랐다가 이제 바람 빠지듯이 예. 이제 빠지게 되는 건 다 어느 경우나 다 있는 거고 예. 다만 바람 빠지는 걸 최소화시키고 그걸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각 당 후보들의 전략이겠죠. 예.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지만 네. 지금부터 차곡차곡 분발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또 믿음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차곡차곡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20%에서 30%그 내외에서 있으니까 예. 좀 답답한 정체 현상이다 이런 걸 느끼는 거고 예. 또 국민의 지지가 갑자기 뭐 극적인 어떤 포인트가 돼서 갑자기 오른다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 약점은 최소화시키면서 예.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차곡차곡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되고 지금 최근에 정책 행보를 하나씩 보여주는 거는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정책 행보 하나씩 보여주는 게 실제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뭐 그게 금방금방 지지율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조급증에 쌓여서 오히려 헛발질할 수 있고 아. 또 에러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히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국민들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예. 하는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 경선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충분한 화학적 결합이 아직 원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당연히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당내에 치열하게 그 당 후보를 놓고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감정의 앙금도 쌓였겠죠. 그거는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해소가 될 것이고 예. 또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그 낙선한 후보 쪽 그 분들을 위무하고 같이 또 일심동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도 좀 주춤하잖아요. 국민의힘 네. 지지율은 좀 오르고 있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연동해서 그 박스권에 정체하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또 지지도가 올라가면 이재명 후보도 또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러니까 서로 당도 좀 새로운 탈바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예. 또 후보도 그런 데에 리더십을 잘 보여주도록 하는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세요? 국민들께서는 예.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대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또 갖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정쟁에 일삼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 뭐 이런 거부 반응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말하자면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민심의 바탕을 둬서 있는 현안마다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그런 것들이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충분히 축적이 되고 국민들이 이런 노력이 진정성 있고 실제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믿음까지 갈 때는 상당한 공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장점 그리고 단점 하나씩 짚어볼게요. 장점이라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목표를 세우면 이를 반드시 이뤄내는 추진력. 또는 성취력 예. 이런 것들은 아마 자타공인하고 본인도 아마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예. 또 그런 중에는 일정 부분 지나치게 하다 보면 뭐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또 성과로서 나오기도 했고 그것이 아마 다른 대선 후보들이나 또는 현장에 있는 여러 그 정치인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이다.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넘치다 보면 이제 민주적 그 효율성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여러 가지 민주적인 또 이해관계인들을 의견을 잘 소통하고 끊임없이 조정해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의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갖지 못한 부분이니까 의원들, 국회의원들 예. 또는 반대 정파의 이야기를 듣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렇게 얘기해 폭넓은 주셨군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예. 이런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이제 당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나 봐요. 당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만큼의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위드 코로나를 하면 개인적인 방역이나 여러 가지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 예. 또는 뭐 등등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기보다는 국가가 감당하도록 말하자면 국가 사회가 본래 부담해야 될 것을 이제 개인의 몫으로 방역을 넘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민생과 방역을 같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치러야 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자는데 최소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은 부담토록 해야 된다. 예. 이런 취지고 이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 국민들에게 그렇게 지급하게 되면 이 국민들이 받은 이것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 지역의 자영업자, 음식점 등의 소비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런 기대 효과를 목표로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당과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당과는 이제 그동안 끊임없이 이런 소통은 해 왔고요. 예. 다만 이제 정부 쪽에서는 국민 전체에 주는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지난번 뭐 김부겸 총리도 말하기를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다. 예. 또 시기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하기도 적합지가 않다. 뭐 추경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연말되는데 무슨 추경이냐. 뭐 이런 걸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쪽은 상당히 좀 완강한 입장이고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부 쪽과 또 소통하고 그러니까요. 조율을 해야 된다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만약에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수사가 경찰이나 검찰이 미흡하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미진하면 특검으로 이제 그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네. 건 저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 논란이 확대되기 전에 아예 처음서부터 짧은 시간 내에 특검을 하면 어떠냐라고 제 개인 의견을 밝혔었는데 네. 엄청 하여튼 시달림을 받고 당내에서는 아마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생각이 변함이 없냐고 물으시니까 예.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든 대장동뿐만 아니라 지금 고발 사주권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지금 엄청난 그런 사법적 의혹의 그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걸 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먼저 터는 쪽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지지를 끌어낸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저는 이재명 후보 쪽 편을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게 바람직하고 생각하는데 별로 뭐 당내에서는 큰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개인적으로 특검 수용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은 없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미 그 경선 중에 예. 이재명 후보가 또 보고 이재명 후보가 또 한때 제가 지사직 그만두는 게 좋겠다를 방송에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호되게 또 저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또 제가 문자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저기 지사직 사퇴로 그러더니 이번에는 특검으로 특검으로. 또 나를 또 이렇게 저기 하냐고. 예.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윤 전 총장이 내년 대선은 뭐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상민 의원께서는 내년 대선의 화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적대감, 극도의 국민들 분노를 일으키고 우라통 그게 전략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 정치 지도자들 대선 후보들은 정치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들은 예. 양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 또 일반 사회의 분위기를 해소시키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 또는 극단적인 반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는 전략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외면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네. 충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는 돼서는 안 된다. 네. 예. 이게 극단적으로 양극단을 치닫게 되면 예.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되고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그거는 결국은 상처뿐인 리더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온전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런 점에서 대선 후보라면 보다 더 올바른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여야 대선 대진표 확정 이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